자, 오늘 이제 49회차 콜로퀴엄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테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 대학원 원장님이신 이선영 교수님께서 잠깐의 살짝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한 학기 다 끝나고 오늘 이렇게 콜로퀴움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시험 다 잘 보셨죠? 성적 확인도 다 잘 하셨을 것 같고, 혹시 원하던 것보다 뭐 점수가 좀 낮게 나오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조이스박 강사님하고 이렇게 콜로퀴움 갖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오후에 홍보단 발대식도 있고 또 우리 수업 공모전 했던 거 같이 또 이제 시상식도 있고 그리고 대강 파티도 있죠. 그래서 이따가 잘 또 뵙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49차 콜로퀴엄의 강연자이신 조익스 박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30년 이상 영어 교육에 종사하신 저희 전문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조익스 박 선생님은 서강대에서 이제 학사하고 석사를 이제 영문학으로 배우셨고요. 이제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테솔 준석사를 취득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하고도 좀 인연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테솔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사 선택을 하셨을 때 너무 흔쾌히 바로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천대학교, 성신여대 등에서 이제 여러 대학교에서 수년간 영어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리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서도 좀 많이 내셔가지고요. 뭐 하루 10분 명문 낭독 영어 스피킹 팩 하고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된 책이 있죠. 조이스 박의 오이스터 영어 교육법. 저는 맨 처음에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오이스터 했을 때 맨 처음에 해산물 생각했는데 죄송해요. 이게 줄임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실 책에 표지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굉장히 엄마표 영어로도 많이 유명하신 블로그에 딱 치시면 네이버에 치시면 되게 많이 나오세요. 네. 네. 사라지셨어요. 말씀 아직 안 끝나셨는데. 나가신 거죠, 지금? 네. 아니요, 저희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연사님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나 지금 분들도 보이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선영 교수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외대에서 테솔 박사를 수료해서 사실은 사이버 외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일단 이제 PPT 공유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신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화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좀 Missing Pieces in Korean English Education 이라고 잡았는데 너무 그 제목을 거창하게 잡은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려고 하는 걸까? 막 이런 의문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영어 교육, 특히 이제 어린이 영어 교육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잘 말을 하지 않아서 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만 일단은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뭐 어린이 영어 교육 전체에 뭐 예를 들면 문자 습득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리딩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도 더 경력 많으시고 어린이 티칭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일단 뭐 오이스터 영어에서도 제가 좀 다루고 있어서 그 부분 좀 넘어가고 이 부분이 조금
제 책에서도 자세히 못 다룬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뭐 제 소개이긴 한데요. 최근 저서는 챗GPT하고 오이스터. 이 오이스터는 오로지 이것만이 스스로 터득하는 약자라고도 했는데 원래 그 뭐죠? The world is your oyster. 세상이 너의 굴이다라고 하는 영어 명언이 있어요. 원래 셰익스피어에 나오는데 거기서 따온 말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뭔가 인스피레이션을 주기 위해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영어 뭐죠? 하루 10분 명문 낭독부터 시작해서 영어 학습서 많이 썼고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그림책하고 동화책 번역하고 그리고 이 페미니즘으로 다시 쓰는 옛 이야기는 단편 소설을 쓴 건데요. 구미호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이거는 미국으로 수출돼서 이제 미국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등등등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브랜딩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올만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제 인스타 아이디 조이스박 2020입니다. 여기로 오시면 다음에 하는 강연 정보들을 올릴 거예요. 지금 바로 다음에 하는 강의는 강남에서 이제 오이스터 뇌과학 영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제 인스타에다가 정보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리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월 말에 새로운 책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저렇게 책 많이 냈죠? 그렇죠? 근데 6월 말에 새로 나오는 책은 이 빨간 모자가 하고 싶은 말의 다음 편입니다. 서구의 그 옛날 이야기들을 새롭게 해석한 그런 책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art 1, 여기서는 이제 Pre-Literacy Skills라고 해서 사전 문해성 기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강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뭐 문자 습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이 사전 문해성 기능이 발달을 해야지만 이 뭐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문자 습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 문해성 기능들을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요것만 가지고 강의를 2시간을 한 적이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개론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프리-리터러시 스킬스는 이건 문자 습득 전 단계라서 한국어로, 즉 모국어로 문자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 이제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 기능들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한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이른 시기에 한글 교육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들 오히려 영어 교실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원에 있는 영어 강사분들 상대로 해서 이 내부 강사 교육을 여러 학원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방에 있는 작은 학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교육에 적응 못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들의 그 재정 상태가 아이를 완전히 서포트할 만큼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아이들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즉 한국어에서 난독을 보이는 아이들이 영어 학원에서 발견되는 증상들, 현상들이 꽤 있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서울권들 도로지 몇 군데를 빼놓고는 다 눈높이가 어디가 있냐면 대치동 학원가에 가 있어요. 대치동, 목동 뭐 이런 쪽으로 눈높이가 가 있어서 우리도 이만큼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눈높이로 맞추고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공교육만 해도 이제 경기도 지역 이런 좀 낙후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데만 가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들이 실제로 교실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격차들이 지방에 있는 이런 작은 학원들 체인 강사 교육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현상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영어 자체를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를 사실은 못 읽는 아이들은 영어 강사들이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난독을 판별하는 기준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는 영역이 아니다. 뭐 이런 것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파닉스 교정 교수를 말씀드리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이제 파닉스가 안 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는 뒤에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이제 사전문해성 기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 모국어부터 먼저 관련이 있어서 문자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에게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 기능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기능이 뭐 온전히 발달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발달된 상태에서 문자 학습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어휘예요. 근데 이 어휘는 뭐냐면 모국어로 음성 언어로 알고 있는 어휘를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만 5세에 킨더가튼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음성 언어로 보통 평균 3,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음성 언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읽기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격차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홈 리터러시라고 하는 분야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요새 이제 엄마표 영어 굉장히 유행을 하긴 하는데 이 엄마표 영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엄마가 영어 교육의 모든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 같은 어감이 들어서 싫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할 만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걸 찾아보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홈 리터러시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십니다. 사실 홈 리터러시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 홈 리터러시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음성 언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어휘량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요거에 대한 연구들은 따로 있기는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아이들이 사실은 음성 언어를 가지고 들어오고요.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은 이후 문자 발달에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작은 레터하고 문자하고 사운드를 매칭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물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는 world knowledge, 세상에 대한 지식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휘량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쇄물에 대한 동기입니다. 이게 이제 홈 리터러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프린트 모티베이션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책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읽어주며 책 읽기 놀이를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모방 행동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무언가를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모방 행동의 첫 걸음이라서 첫 단추예요. 이 부분이 이제 홈 리터러시고요. 사실 홈 리터러시를 측정을 할 때에는 부모가 이제 책을 읽는 것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책이 몇 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책은 몇 권이 있는가, 그리고 영어로 된 책은 몇 권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홈 리터러시 환경을 사실은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연구를 하면 이거를 다 재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다음에요. 네, 요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인쇄물 개념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요, 프린트 컨셉이라고도 하고, 프린트 어웨어니스라고도 합니다. 요 아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 요 꼬맹이. 요게 되게 유명한 GIF 파일인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 아이는 책을 갖고 이제 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지금 자막에도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I can't even read 라고 쓰여져 있어요. 못 읽는 아이예요. 근데 책을 들고 지금 눈을 막 왼쪽 오른쪽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프린트 컨셉이에요.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인쇄물 개념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세한 방법도 있고 대충도 있는데 보통은 책 뭐 이런 걸 하나 보여주면서 거꾸로 이렇게 주면서 아이가 바로 잡는지, 그리고 이제 뒷표지를 줬는데 아이가 앞표지로 넘겨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페이지를 펼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눈길을 옮기는지, 페이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길 줄 아는지, 이게 기본적인 프린트 컨셉이거든요. 이게 완성이 되어 있을 때 사실 문자를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여섯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가 그냥 측정하기 가장 편한, 가장 쉬운 문해성 기능은 인쇄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 개념이 사실은 있어야지만 이 글쓰기, 아니, 읽기를 가르치기가 문자 학습이 시작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제가 이거 얘기 드렸는데요. 나라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이 방향이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어는 이렇게 세로로 글을 쓰는 이런 또 전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책을 넘기는 방향, 페이지를 읽는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랍에 영어를 가르치러 간 분들은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요. 영어 문자가 이제 대충 쓰여져 있는 핸드아웃을 주고 아이들한테 형광펜을 들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형광펜을 긋는 연습부터 시킨대요. 그게 이제 프린트 컨셉이 영어는 아랍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어랑 한국어는 프린트 컨셉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모국어로 여기에 되어 있으면 영어를 배울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전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프린트 컨셉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또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자세히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설명한 게 여기 있는데 책을 아이에게 거꾸로 건네주고 아이가 바로 돌려잡는지 확인한다. 이거 아이가 제대로 그 문자의 앞에, 그러니까 제대로 선 문자의 모양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의 첫 장을 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한 페이지 상단 왼쪽에서 시작해서 하단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책 제목, 저자 이름, 사파 등을 구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요. 아이에게 처음에 우리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 반드시 아이에게 책 제목 읽어주고 저자 이름 읽어주고 앞에 있는 책 표지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게 사실은 프리 리딩 스테이지에서 반드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 지금 이런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꼬맹이가 Grandpa, it doesn't go like that.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죠. You've got the book upside down. 책 거꾸로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프린트 컨셉이 있죠. 딱. 그렇죠? 그걸 잘 보여주는 이제 사파라서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에요. 요거 여러분들. 요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프린트 컨셉을 측정하는 그런 그 동영상인데 요거 제가 클릭해서 그리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공유 중지하고 그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리하고 비디오 클립을 안 해놔서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예, 광고가 조금 나와서. 네. 됐습니다. 갈게요. 아직 공유가 안 되고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따가 챗GPT를 조금 보여드리려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화면들을요. 네. 요거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Can you point to the 잠깐만요. 다른 데로 갔어요. Where have the unicorns gone? turn the book back over? 앞으로 돌릴게요. Okay, Elise. I want to know what you know about a book, okay? Okay, can you tell me or point for me where the front cover of the book is? Good job. Can you point to the back cover? Show me where the back cover of it is. 네, 이렇게 프론트 커버하고 백 커버를 가르쳐 보라고 하죠. Excellent job. Can you turn the book back over? Can you point to the title of the book? 네, 그래서 책 제목 짚어봐 하고요. Nice job. Can you point to the author in the story? Nice job. 네, 이게 아이가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Now we're going to open the story. And if I were going to start reading the story, where would I start reading on the page? Good job. 네,
그럼 페이지를 열고 어디서 읽기 시작해야 될까 짚어보라고 했어요. 또 이제 짚습니다. Can you point to a letter that you know in the story? Good. 이번에는 여기 스토리 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에서 아는 레터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짚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섹트로 이제 짚어봐야 하는 우리가 이제 프린트 컨셉이 있는지 측정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유튜브 링크를 우리 채팅방에다가 지금 공유를 했으니까 한번 이제 전체 그 유튜브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PPT로 돌아갈게요. 네, 여기 돌아왔습니다. 네, 됐죠? 보시면 여기 front of the book, 책 커버, 이제 앞면, 그 다음에 책의 타이틀, 그리고 나서 또 뭐 있냐면 어디서 리딩을 시작해야 하는지, 아는 레터가 있는지, 아는 워드가 있는지, 센텐스의 첫 단어는 뭔지, 센텐스의 마지막 단어는 뭔지, 그리고 페이지의 첫 단어하고 마지막 단어가 뭔지, 구두점은 구별할 수 있는지, 물음표 짚어볼래?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대문자하고 소문자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의 뒷장 구별할 수 있는지, 요 정도를 체크를 해보는 게 이제 프린트 컨셉에서 전체 과정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컨셉은 간단하게 책 주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도 한번 있는지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하나 발달 정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 단계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계속 체크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체크하면서 발달 정도를 봅니다. 요게 이제 측정하기 가장 편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서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Narrative skills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뿐 아니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 그래서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많이 들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야기의 시작, 전개, 결말이 있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는 show and tell이라고 해서 집에서 뭔가 하나 갖고 와서 장난감이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기 이런 시간을 저학년 때 많이 하거든요. 이 내러티브 스킬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이거를 뉴스 타임이라고 불러주거든요. 다음에 이제 문자에 대한 지식, 레터 날리지라고 합니다. 즉 문자에 이름이 있고 여러 문자가 존재하고 서로 다르고 특정 문자는 특정 소리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알파벳을 아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주로 이렇게 간판을 보면서 반응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간판 보면서 저거는 무슨 자지? 그리고 요 자들이 다 다르고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보통 이런 반응을 많이 하는데 엄마 이름에 쓰인 그 문자하고 자기 이름에 쓰인 문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요거를 레터 날리지라고 해줘요. 레터 날리지를 잘 나타낸 그것 중에 요게 있어요. 옛날에 맥도날드 선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되게 옛날 1990 몇 년도의 광고라서 화면이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너무 재미있는 거 어떤 걸 보여주냐면 물론 이 아이는 이제 뭐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M자를 보고 좋아하는 거겠지만 사실 정말로 미국 도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익히는 알파벳은 M자가 맞아요. 보통 이 얘기를 하면 마더가 이제 M으로 시작하니까 또 맘 이게 M으로 시작하니까 M을 가장 먼저 아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맥도날드의 M이 너무 크고 그쵸? 이 M자가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거기 가면 해피밀을 먹을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M을 가장 먼저 익힌다고 하더라고요. 도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간판 같은 거 보면서 또는 자기 부모님 이름, 자기 이름 속에 있는 레터를 보면서 그 익히는 문자라는 게 있고 소리랑 대응한다.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아이들 유치원에 처음 우리나라도 보내면요. 뭘부터 하냐면 아기들이 처음에 유치원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 칸에다가 자기가 갖고 온 가방을 넣는 이런 연습부터 하거든요. 그럼 자기 이름자 못 읽는 아이들도 자기 이름이 거기 레터로 쓰여져 있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레터 날리지 사실은 첫걸음이에요. 그게요. 그런 식으로 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의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Phonological awareness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들 그 파닉스에서 phonemic awarenes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소 인식. 음소 인식은 의문 인식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게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생기는 건 의문 인식부터 먼저 생겨야 돼요. 즉 단어 속에서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를 듣고 구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아직 음소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은 이거보다 세부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의문인식 그래서 여기 phonological awareness 안에 word awareness 단어 인식, rhyme 인식이 있고 syllable 음절 인식이 있고 alliteration 두음을 이제 아는 인식이 있고 phonemic awareness가 그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다 총칭을 할 때 의문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6가지 사전 문해성 기능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모국어 문자 학습 이전에 6가지 사전 문해성 기능들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어야 한다 이거고요. 우리나라에만 특히 잘 드러나는 폐해가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일찍 문자를 배우면 나타날 수 있는 폐해 중에 하나가 난독해예요. 여러분 난독과 난독해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문자 습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 난독협회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이 뇌과학으로 어떻게 언어 습득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한국의 난독은 이제 좁은 의미의 난독이 있고 사실 지금 광의의 의미의 난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난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이슬렉시아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이게 시신경, 이게 뇌신경상, 이게 신경상의 어떤 문제를 좁은 의미로 난독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의 다른 난독들이 존재를 해요. 난독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어릴 때 문자를 가르쳐서 디코딩, 기계적으로 문자를 읽기는 하는데 comprehension, 이해가 없이 읽는 이런 난독이, 이런 종류의 난독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거는 따로 난독해라고 불러줍니다. 보통 한 3, 4학년 정도 되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1, 2학년 때는 텍스트의 양이 교과서가 적어서 아이들이 뭐 난독해라고 해서 머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아예 들어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되기 시작하면 사회나 과학 쪽에서 이 지문의 내용과 양이 장난이 아니기에 많아지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때부터 학습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난독해라고 하는 진단이 생기면 그때부터 학습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 있어요. 다음에요. 외국어로 영어를 배울 때 이제 중요한 사전 문해성 기능은 어휘, 문자에 대한 지식, 의문인식 요 3가지예요. 사실 인쇄물 개념이나 서사 능력이나 인쇄물 동기는 이미 모국어를 읽고 쓰는 걸 배운 아이들은 요 지식은 모국어에서 전이돼서 넘어오니까 영어에서 이제 사전 문해성 기능을 따진다라고 할 때에는 어휘의 양, 음성 언어로 알고 있는 어휘의 양이 무엇인가 이거하고 문자에 대한 지식, 레터 날리지, 알파벳 레터 날리지가 있는가 이거하고 의문인식, 영어로 이제 소리 있잖아요. 아까 라임이나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사실 외국어라서 음성 언어 어휘량이 모국어 어휘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영어로 문자 학습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음성 언어 인풋과 이 문자를 동시에 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나 아이들이나 더블 워크로드 이상이 걸린다는 것, 이게 이제 영어를 처음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저는 요 6가지 문해성을 가지고 한국어하고 영어를 이행하는 것을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레미디얼 테스트라고 영어 준비도 검사라고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언어는 특징이 뭐냐면 음절 구조가 되게 강하잖아요. 한국어는. 이게 셀러벌별로 이렇게 딱딱 패키징이 되는 이런 현상이 강해서 음소 인식이 한국어만 한 아이들은 갖고 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음소를 한국어에서 구별하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건 아실 거예요. 한국에도 음절을 가지고 대체하는 놀이는 어릴 때부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하면서 뭐 우리 유리 항아리 오리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리하고 음절 대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러벌 서브스티튜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고 이미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소 대체를 주로 한국어를 배운 아이들이 얼만큼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채널과 이제 방법과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이 처음에 모국어를 배우는 채널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nursery rhyme이라고 부르는 어린 아이들의 동요 있잖아요. 챈트 이런 것들이 모국어 습득 기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게 주로 뭐냐면 rhyme하고 둔 이런 거를 가지고 노는 게 모국어 습득 기제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한국 아이들이 의문인식을 갖게끔 도와줄 수 있는가 요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문자를 가르치기 전에. 그래서 음성 언어로 영어로 이제 이 음성 언어로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노출시키는 방법도 그냥 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라임이나 음소를 즐기게끔 이 노출의 방법을 조절해 주는가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phonics remedial action이라고 해서 phonics remedial action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phonics 교정 교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엄마표 영어 쪽을 강연을 하다 보면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냐면 phonics를 이미 떼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읽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못하겠어. 네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파닉스를 떼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의 학부모님들은 파닉스 교재 한 세트를 떼면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떼었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 미국이나 영국의 그 공교육 안에 파닉스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파닉스를 가르치는가 요거를 보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파닉스 교수가 시작이 되는 건 킨더가튼 학년에서 초기에 시작이 됐지만 first grade 말쯤에 완성이 돼야 한다. 그러면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이렇지 실상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2년을 가르치고 이제 second grade나 third grade에 들어가도 제대로 이제 읽기를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정부 문서는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영국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 교과 과정에 four key stages라고 해서 문자 학습을 가르치는데 주요한 4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키 스테이지 1이 이어 1이에요. 이때는 이제 모든 음소에 대한 문자소를 배운다라고 되어 있고 키 스테이지 2가 이어 이제 3 and 4인데 이때 조사를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학생의 3분의 1만이 3학년 초에 그때 3학년 초의 읽기 과제, 그 읽기 지문들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 5가 되면 이 파닉스에서 마지막 이중모음 세트를 이어 5까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아이들도 파닉스의 마지막 이중모음을 가르치는 게 5학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파닉스 교재 하나를 뗀다고 완성이 되는 게 일단 아니다라는 생각을 학부모 교육을 좀 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이제 얼추 이제 파닉스를 교재 하나를 떼면 얼추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파닉스 리더나 이지 리더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닉스 능력을 키워가는 거지 이게 파닉스 교재를 하나 떼었다고 파닉스를 뗀 게 아니다라고 하는 학부모 교육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 파닉스 스크리닝 책이라고 하는 게 이 스테이지별로 나눠져 있어요. 즉 아이들한테 가르친 다음에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읽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 보면 키 스테이지 1용, 이거 영국 거죠 그러면요. 그래서 키 스테이지 1을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얼마큼 읽는가를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는데 보시면 40개의 단어예요. 40개의 단어를 가지고 여기 보면 non-word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pseudo-word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단어 보시면 이거 다 non-word인 거 아시죠? 이게 non-word인데 이게 사실은 디코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특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non-word들은 뭐냐면 파닉스 규칙을 배웠으면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그죠? 아이들이 문자를 읽기 시작할 때는요. 뜻 몰라도 일단은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어른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모든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인풋들이 정말 어린이 용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아주 쉴 새 없이 많은 인풋들이 실생활에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같이 뉴스를 봐요. 이러면 이 고급 이제 언어들이 팍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모든 단어의 뜻을 알면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도 아이들이 어떤 단어 하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걸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린이 세계는 단어 뜻을 알고 이미 모든 단어의 뜻을 알고 말하고 읽고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이해가 더 중요하지 단어 몇 개의 뜻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때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은 뭐 한두 번 읽으면 책 다시 안 읽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읽었던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epeat reading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 세계에선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읽었던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사실은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는 방법을 취하거든요. 실제로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교수법에서도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non-word라고 하는 걸 읽을 수 있다는 건 얘가 정말 디코딩을 할 줄 아는구나. 그걸 보는 거거든요. 성인들에게는 이런 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non-word를 줘보고 이걸 읽을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파닉스 레미디얼 액션을 가지고 막 찾아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오는데 던 퍼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레미디얼 드릴스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실제로요. 이거 드릴이 55개까지 만들어져 있고 엑서사이즈가 37개 나와 있어요. 여기 목차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래서 드릴 1부터 쭉 나가서 읽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부터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릴 1 하면 지금 뭐 A라고 하는 단어 를 주로 요 모음을 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자음들과 결합시켜서 읽는 거를 연습시키는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서 55개의 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 PDF 파일이 96페이지인데요. 앞에 있는 디렉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은 어떻게 한다, 디렉션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래프 보컬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 이런 디렉션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저쪽에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덩파터의 이 파닉스 레미디얼 주의를 이 디렉션 부분을 다 설명을 하는 강의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너무 길고 지루하지 않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되어서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거 사실 오이스터 영어 교육법의 부록이에요. 이 책 보신 분들은 부록 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제가 이따가 이 파일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66개의 워드 패밀리 주의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거예요. 요거를 그냥 66개를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얼만큼 읽는지 진단도 되고 동시에 아이가 이걸 읽으면서 학습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요거를 녹음기를 켜놓고 아이가 읽는 것을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읽으면 아이가 뭔가 사실 녹음하는 거 별게 아닌데 아이들은 이제 별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아이가 잘못 읽는 것들을 옆에서 체크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자기가 읽은 거를 자기가 이제 들어보면서 선생님이 체크한 거를 보여주시면서 한번 다시 같이 읽으면은 학습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4학년, 5학년 됐는데 아직 파닉스가 안 돼 있고 잘 못 읽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처치를 한번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 한번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Rhyme Time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되게 좋은데 이게 오래전에 나와서 외국에서도 구하기 저는 이게 PDF 파일로 있습니다. 유료 PDF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음편도 있어요. 이게 그 워드 패밀리로 주일 읽는 거를 한번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오면 좋은 건데요.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10개의 단어를 찾아서 쓰는 건데 여기 주어져 있는 단어는 12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2개의 단어는 non-word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can이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 하나씩 이제 맞춰보면서 can, fan, ran, pen, man 뭐 이런 거 쓰고 아닌 거 골라내는 거라서 요거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맞추기 연습을 하면 정리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요게 이제 다음 장이고요. 모음편은 vowel power라고 나와 있어서 요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넣어가지고 뭐 HOT, hot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7개를. 그래서 요거 좋습니다. 요거 다음에는 word chain이라고 해서 단어를 연결해서 읽기 과정이 있거든요. 요거 좋은데 왜 이 교재 안 쓸까? 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왜 안 쓸까라고 그 의문을 가졌었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응용한 자료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책을 안 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필요하시면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물론 아마존에서 아직 팔기는 해요. 팔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PDF 파일로 요거를 따로 파는 그런 유료 사이트들이 존재는 합니다. 네. 다음에요. 여기 이제 이번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서는 제가 시각 자료를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read aloud 편으로 건너뛴 거죠,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파닉스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파닉스 리더, 사이트워드 리더 정도를 읽고 이제 다음으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안 돼 있는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면 read aloud를 하는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빠져 있어요. 아이가 파닉스를 떼고 파닉스 리더하고 사이트워드 리더를 뜬다고 그때부터 혼자 읽기가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줄줄줄 읽는 이 묵독, 사일런트 리딩 단계로 가기 전까지 도움 읽기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길고 굉장히 다양한 도움 읽기 방법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주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read aloud가 굉장히 중요하고 read aloud 교수법이 우리나라 이제 교육 현장에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왜 소리내서 의미 덩어리로 끊어 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리딩의 기재 보시면 우리가 그 리딩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딱 요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눈으로 텍스트를 읽고 있으면 이제 이 문자가 우리의 시신경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1990년대에 영어 교육을 배울 때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리스닝하고 리딩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측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스피킹이나 라이팅으로 끌어내서 퍼포먼스로 끌어내서만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90년대에는요. 근데 이제 2000년 이후로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 아직 다 알려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밝혀졌죠. 그렇죠? 일단 리딩을 할 때 문자하고 의미하고 소리 3개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3개는 우리 뇌 속에서 각기 다른 구역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언어를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요 세 개를 어떻게 불러내어서 통합시켜서 문자를 읽느냐 하는 건 문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중국어를 읽는 뇌하고 영어를 읽는 뇌가 활성화되는 지점이 다른 이런 뇌를 찍어놓은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읽는다는 행위라고 하는 거 뭐냐면 여기 이게 이거예요. 문자, 소리, 의미는 우리 뇌에서 각기 다른 구역에 저장이 돼요. 읽는다는 행위는 다른 이 세 구역에서 정보를 불러와서 통합시키는 행위예요. 여기서 cat이라고 하는 뜻,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이거 이제 음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요거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자를 여기서 읽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렇게 쭉 불려 나와야 하는 건데, 요게 좀 더 내려가면 좀 복잡한 게 나옵니다. 일단 이런 게 있어요. 뇌 속의 처리 과정이 제가 문자의 종류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현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의 경우 소리가 저장된 구역에 접속을 해야지만 의미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영어 표현 문자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읽기를 하다가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줄줄줄 읽다가도 이미 사일런트 리딩을 하는 리더예요. 근데 줄줄줄 읽다가도 헷갈리는 단어가 나오면은 잠시 멈추는, 그러니까 헷갈린 단어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운드 아웃을 해봅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봐요. 그러면 이거 이 단어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표현 문자인 영어는 그래서 소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꼭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그럼 한국어는 표현 문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한국어는 표현 문자인지 표의 문자인지 컨트로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좀 놀라운 지점이긴 한데 옛날에 솔직히 저는 이거 박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부할 때 저랑 같이 책을 쓰던 그 원어민 감수자가 한국어가 표의 문자라는 얘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놀라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연세대에서 왜 소아정신과로 유명한 신의진 박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런 논문을 쓰셨어요. 한국어는 표현 문자인가 표의 문자인가라고 하는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방해 요인이 저쪽에 있어서.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국어가 표현 문자인지 표의 문자인지 정의하는 것은 이제 언어학자나 여기 정신의학,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정하실 일이라 영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정리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 표현 문자이다 아니다라고 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리가 저장된 구역에 접속을 해야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근데 영어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를 사운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때 한번 소리를 내어보는 행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있어요. 사일런트 리딩을 할 때에는 사실 우리가 디코딩하는 과정은 이 무의식으로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우리 뇌를 찍어보면 사일런트 리딩을 할 때에 이 소리를 담당하는 구역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서브보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줍니다. 옛날에 뇌과학에서 이거를 밝히기 전에는 서브보컬라이제이션은 어떤 의미를 쓰였냐면 문자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애들, 그런데 혼자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이 이런 현상을 보여요.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소리는 안 내는데 입술을 아이들이 탈싹탈싹 거리면서 입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내는 그렇게 읽는 과정이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원래 서브보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러나 뇌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보니까 분명히 소리를 안 내고 본인도 소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우리 뇌 속에서는
소리를 담당하는 구역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요새는 서브보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실제로 소리를 내서 소리 구역과 그러니까 이 소리랑 매핑하는 것이 우리의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매핑이라고 한 단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orthographic mapping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orthographic mapping이라고 불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음,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의 사운드, 이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문자, 이거 CAT랑 이게 연결이 되는, 이게 매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소리,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읽는 과정,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orthographic mapping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 즉 소리가 우리가 의미 덩어리로 매핑해서 우리 뇌 속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소리가 키다. 요새는 그래서 read aloud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orthographic mapping을 발전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청각 처리, 그냥 요것만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음운인식, 그 다음에 음소인식, letter sound awareness. 음소인식이 좀 생긴 다음에 이제 소리하고 사운드를 매칭하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ord study를 가고,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 orthographic mapping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를 가르치면요. 사실은 여기 phonological awareness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자 읽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파닉스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파닉스 단계에서 하는 게 phonemic awareness하고 letter sound awareness를 가르치고 나서 워드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요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우리 뇌가 orthographic mapping을 사실 전 찍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찍는 게 가능해진다는 소리예요. 이제 찍을 수 있게 되면 읽기가 자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리딩을 할 때 다시 이제 그 앞에 이제 우리 눈으로 읽는 그 단계로 넘어가서요. 모든 인간의 뇌는 사실 장애가 없는 한 평등합니다. 예외는 이제 서번트 신드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들 중에 일부는 뇌가 달라서 읽는 모든 것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이런 이제 서번트 신드롬을 가진 사람 중에 일부는 워킹 메모리 있잖아요. 이 용량이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장면을 모두 다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들은 숫자를 모두 다 외운다거나 들은 문자는 모두 다 말한다거나 이런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워킹 메모리의 용량이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신경 전형성이라고 요새 얘기를 하는데 뉴로티피컬, 요새 정상이라고 한다는 요새 안 쓰거든요. 장애 정상 이렇게 안 하고 요새는 전형적인 신경 발달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사실 평등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개수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읽을 때 우리 안구는 계속해서 사실 떨리고 있거든요. 가만히 이제 이게 계속해서 떨리고 있다는 건 안구 추적기를 달아갖고 보면은 분명해지는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안구 추적기를 여기다가 달고 저쪽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떨리는 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장치를 이어서 보면요. 우리 눈이 사실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떨리고 있어요. 이거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계속해서 떨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이 간격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떨리다가 한 번씩 듀크가 일어나고 또 한 번씩 듀크가 일어나고 근데 이렇게 듀크가 일어난 지점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사카드라고 불러줍니다. 이거 불어에서 온 단어라서 사카드라고 발음을 제가 한 건데 요거를 이제 뭐 안구의 신속 운동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요 사카드가 어떤 순간이냐면 그때까지 우리가 눈으로 읽었던 문자, 요거 이제 사실은 시각 상징이잖아요. 요 시각 상징 정보가 우리 시신경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 사카드예요. 그래서 1회 사카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시신경 안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단위는 평균 7개에서 9개로 모든 인간에게 똑같아요. 신경 전형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이게 똑같다면 어떤 사람이 잘 읽고 어떤 사람이 못 읽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만약에 빨간 모자를 읽으면서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named Red Riding Hood라고 하는 걸 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갓 알파벳을 뗀 아이가 읽는다. 그럼 이 아이는 뭘 읽고 있는 거냐면 ONCEUPONA를 읽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이의 9개예요. 즉 사카드 한 번이 일어날 때 이 아이의 시신경 속으로 들어간 건 요 9개예요. 이 단계에선 의미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이제 파닉스를 어느 정도 떼고 그 다음에 뭐 파닉스 리더 좀 떼고 이제 한번 뭐 이지 리더스 읽어볼까 또는 뭐 그 정도 된 아이들한테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어떻게 읽고 있냐면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이렇게 해서 8개, 7개에서 9개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8개가 사카드 한 번이 일어날 때 들어간 거예요. 더 잘 읽는 애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9개인데요. 얘한테는 9개 덩어리가 보세요. Once upon a time이 하나로 들어가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Once upon a time을 누가 한때 위에 하나의 시간 이렇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Once upon a time은 너무나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사실 once 앞에만 읽으면 또 upon a time이 나오려나 보다 하고 통째로 내가 그냥 하나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Once upon a time이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얘는 아주 잘 읽는 아이는 덩어리로 9개를 찍어서 이미 다른 줄로 넘어가 있어요. Her grandmother lived까지가 한번 이제 사카드가 일어날 때 이 뇌 속으로 빨려 들어간 정보의 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한번 사카드가 일어날 때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숫자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똑같지만 정보 하나당 볼륨이, 부피가 다른 거예요. 그럼 결국 사람을 어떻게 리딩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한번 빨려 들어가는 이 정보의 부피를 키우는가 이게 잘 읽는 리더를 만드는 비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읽기를 할 때 읽는 정보의 이 부피를 키우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소리 내어서 끊어 읽는다예요. 그래서 리딩은 뭐예요? 프로세싱하는 의미 덩어리, 이 meaningful chun크가 하나의 정보 단위로 그 부피가 커질수록 리딩은 자동화가 돼요.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리딩이 자동화가 될수록 덩어리로 읽고 있는 거지 한 자씩 또는 한 단어씩 읽고 있지 않아요. 즉 의미 덩어리 프로세싱은 이거는 제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인데 우리 장기 기억 속 스키마타에 있는 템플릿 매칭 덩어리를 찍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전문 용어로는 오소그래픽 래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기본으로 해서 덩어리를 찍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 뇌가 읽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덩어리 찍기로 넘어가서 자동성, 오토메이티시티가 확보가 돼야지만 읽기를 줄줄줄 할 수가 있고 이 소리나 디코딩 이런 부분이 무의식으로 내려가야지만 의미만 가지고 노는 세계에 들어가서 읽기가 드디어 우리의 사고력을 촉진시키고 사고력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스카버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리딩 로프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스트랜드 있잖아요. 요거는 자동화되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요 위쪽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다뤄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문자 습득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요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런데 뭘 배우냐면 요 워드 레코니션이나 요 단계들을 자동화시켜서 무의식으로 처리하게끔 밀어넣는 작업을 해주는 게 문자 습득 단계에서부터 해야 되는 작업이고 요게 된 다음에는 이 컴프리헨션 쪽에서만 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리즈닝이라든가 추리력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더 되는 거죠. 그렇죠?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좀 전에 막 한숨 소리가 막 들려서 자, 다음에요. 요게 이제 우리 뇌가 통째로 찍고 있다는 이제 증거 중에 하나인데 요거 보시면 우리 아무 문제 없이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거 나온 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according to research at Cambridge University, it doesn't matter in what order the letters in a word are.
이거 우리 가운데 있는 글자들은 다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읽을 수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뭐의 증거냐면 우리가 읽을 때 처음하고 끝만 맞으면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덩어리로 찍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냥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뇌 속에 있는 읽기 과정은 청킹 프로세스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딩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를 할 때에는 유창하게 읽어서 이해에 도달하는 것, 즉 리딩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 컴프리hension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동성 확보를 위해서 청킹으로 읽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 이게 리딩을 제대로 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그래서 특히 소리 내어 읽기로 끊어 읽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배경이 되는 그죠? 이 이론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emergent reader라고 하는 단계가 이제 파닉스 리더나 사이트워드 리더 정도를 만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emergent reader라고 불러주는데,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끊어 읽기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은 fluency cards라고 하는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프라이의 instant phrase라고 하는 요 리스트 들어보셨나요? 아마 사이트워드 리스트로 돌치 리스트하고 프라이 리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라이가 이 사이트워드 리스트만 만든 게 아니라 뭐도 만들었냐면 요거 있잖아요. 이제 인스턴트 프레이즈라고 해서 가장 자주 쓰이는 두세 개 단어 덩어리 리스트를 600개를 만들어 놨어요. 요거 인터넷에 PDF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문장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텐스를 만들어서 플루언시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번을 써요. 이렇게요. 카드를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 지금 하는 게 뭐냐면 you and I, 여기 사실 you and I라고 하는 게 이 인스턴트 프레이즈에 나오는 가장 자주 쓰이는 어구 중에 하나거든요. You and I will live by the water. by the water도 거기에 나오는 이제 어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럼 첫 단계 읽을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읽냐면 단어마다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짚으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 쉐어드 리딩 아시죠? 쉐어드 리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동영상을 보면요. 이렇게 키드니 빈 모양의 테이블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 5-6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1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데 소리내서 아이들한테 단어를 한 자씩 짚으면서 같이 소리내어 읽기를 시키거든요. 그게 쉐어드 리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You and I will live by the water를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읽게 만들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you and I,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쿠핑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스쿠핑이어야 돼요. 그래서 you and I will live by the water, 이렇게 스쿠핑을 손가락으로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지금 제가 웃는 그 이모티콘을 그려놨잖아요. 감정을 담아서 이번에는 이거 스쿠핑 끊어읽기 표시 없이 혼자서 소리 내어서 끊으면서 감정까지 살려서 읽어보기가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you and I will live by the water, 이거를 감정을 담아서 요게 세 번째 단계라서 요런 식으로 프라이의 인스턴트 프레이즈 600개를 가지고 플루언시 카드를 만든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 게 이머전트 리더들에게 이제 아까 오소그래픽 매핑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스쿠핑 하는 거는 이렇게 방법들이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 잘 읽는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으로 가면요. 끊어 읽기를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되냐면 PTL이라고 있습니다. Phrase Text Lesson이라고 불러주고 티모시 라진스키의 책에 나와요. 요거는요. 그래서 원래 이제 끊어 읽기는 Day 1, Day 2라고 해서 2번 하게 되어 있어요.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첫날에는 끊어 읽기 표시가 되어 있는 지문을 주고 소리 내어서 읽게 하고요. 다음 날에는 끊어 읽기 표시가 없는 같은 지문을 주고 학생들이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주로 이제 직접 대했던 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했던 학생들은 대학교 교양 영어를 많이 대했었잖아요. 이 학생들한테 이제 리더 얼라우드를 시켜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놀랐었어요.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미 덩어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는 하나 의미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전치사 다음에 끊으면 안 되는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하나하나 이거를 어디서 끊어야 되고 끊지 말아야 하는지를 내가 다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었는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소리내어 끊어읽기 경험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 오소그래픽 매핑을 하는 단위 자체가 머릿속에 얘네들은 없구나라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란 적이 있어서 좀 더 어릴 때부터 끊어읽기를 많이 시켜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보면 요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Phrased Cued Text Generator라고 해서 끊어 읽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 앱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진 않아요. 중요한 것만 여기서는 표시를 해주고 매뉴얼 모드로 세세하게 선생님이 끊어야 돼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읽는 사람마다 끊어 읽기 단위가 달라요. 잘 못 읽는 사람은 짧게 끊고 잘 읽는 사람은 덩어리가 점점 제가 막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잘하게 끊는 거는 매뉴얼로 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핸드아웃을 그냥 만들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사실 여기 가이드 리딩 같은 경우에는요. 이 리드 얼라우드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쉐어드 리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코럴 리딩, 합창 읽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안에 합창 읽기 제가 아는 것만 9개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돌림 노래처럼 읽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시를 읽는 것처럼 좀 정립하듯이 이렇게 읽는 방법,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교실에서 사용하기엔 정말 좋고요. 리더스 디에터, 한국말로는 낭독극장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도 되게 좋습니다. 라디오 리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최소한 중학교 이상 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토론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 수준까지는 이 리더스 디에터 굉장히 좋거든요. 역할 나눠가지고 이제 읽는 건데, 제가 아까 리피트 리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복 읽기가 중요한데, 반복 읽기를 하되 읽는 모드나 방법을 매번 좀 변형을 시켜서 반복 읽기를 시키는 것이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내어 읽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한번 이제 사용하면서 한 텍스트를 여러 번 읽게끔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3고요. 다음에 챗GPT로 이제 그 리딩 수업을 하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것도 책 한 권이라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이제 다양하게 많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퍼블릭 도메인이 이제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권이 풀린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퍼블릭 도메인을 돌려서 이 벨벳 토끼와 같은 이런 그 책들은 지문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챗GPT가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여러 가지 변형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림책을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 타이틀 읽기, 글작가와 그림작가 읽기, 책 그림 표지를 보면서 이제 Q&A, 질문하고 대답하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중에 반드시 프리딕션 퀘션이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딕션이 사고력 중에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는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라고 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엮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니? 넌 여기에 가본 적이 있어? 너는 이런 거 본 적 있어? 라고 해서 어린이의 개인 경험과 엮어주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고요. 주요 어휘를 제시하거나 필요한 배경 지식을 제시하는 건 뭐 성인들도 다 해주는 거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기 전에 먼저 특히 학습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럼 이제 이번에는 화면 공유를 그 챗GPT 화면으로 갈 거예요. 네. 잠시만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서 화면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들고 오느라고요. 네. 보이시죠? 저는 챗GPT-4를 쓰고 있는데요. 5월 12일에 챗GPT가 또 뭔가 크게 변했거든요. 이런 일이 그러지도 않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요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 9월까지만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어서 실시간 인터넷 검색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에 뭐가 달라졌냐면요. 저는 챗GPT 여기 4하고 3.5가 있는데 이게 무료 버전이에요. 유료 버전을 쓰시면은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제가 베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조이스박이라고 왼쪽 아래에 계정 정보 옆에 점 3개를 누르시면 여기서 마이 세팅 여기 세팅스에 들어가서 요 베타 피처들을 요것들을 웹 브라우징을 웹 검색을 이제 하겠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걸어서 사용하겠다. 요거를 활성화 시키시면 저처럼 챗GPT 아래 이런 것들이 뜨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브라우징을 웹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클릭을 했죠. 왜냐하면 그 벨벳 그 토끼 전문을 구해 오려면 웹을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프롬프트를 넣고 명령을 내리면 얘가 구해 주거나 아니면 그 사이트를 보여줍니다. 그럼 얘가 지금 웹을 막 이제 검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빙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요. 그 링크에 자기가 들어가서 링크를 지금 클릭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를 잘 불러오진 않아요. 근데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 보세요. 쭉 나오죠. 그럼 여기 지금 요 사이트 얘가 클릭했다라고 하는 요 사이트를 들어가면 여기에 구텐베르크 사이트로 이어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벨벳 토끼의 전문 있잖아요. 전문이 나와 있는 사이트 여기가 벨벳 토끼 전문 있는 사이트로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서 전문을 이제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고 두 번째 명령어가 뭐였냐면요.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줘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올게요. 제가 어떤 명령어를 내렸냐면 벨벳 토끼에서 10개의 키워드를 뽑아주고 그런 다음에 그걸로 단어장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를 내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만할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프롬프트를 좀 특이하게 줬죠. 지금 1번 명령을 보시면 벨벳 토끼에서 10개의 키워드를 뽑아줘. 그런 다음에 꺽쇠가로 하고 아웃풋 쓰고 2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English Korean Bilingual List가 영어 단어장입니다. Part of speech 이거 품사하고 예문 있잖아요. 이거를 in a tabular format 표 형식으로 해서 단어장을 만들어줘 라고 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chained prompt라고 불러요. 연속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얘가 동시에 두 개를 다 해줍니다. 10개를 뽑아서 표로 단어장 표로 만들어 주기를 해줘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자기가 지금 이제 만들어 줍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웹 기능 돌리느라고요. 자기가 웹에 가서 지금 그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꺼버릴까요? 차라리?
이거를 차라리 제가 여기다 끄고 할게요. 안 해도 해주는데 여기서 지금 디폴트로 가고 여기다가 임명령을 다시 내려볼게요. 그럼 뭐라고 나올 거냐면 나는 랭귀지 랭귀지 모델이라서 웰컴색은 안 되는데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자기가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뽑아줘요. 지금 12개 뽑아줬죠? 그런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단어장을 뽑아줍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전문을 넣고 뽑아줘라고 하셔도 돼요. 이 챗GPT가 표는 너무 잘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리딩 지문 수업을 하실 때 키워드 뽑아줘, 그리고 영어 단어장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됩니다. 이렇게 다 뽑아주고 난 다음에는 이거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하면 이제 내용 카피가 되는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 워드 문서 같은 데다가는 표는 카피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노션으로 옮겨가시면 그대로 표가 카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션으로 갖고 가서 얹으신 다음에 PDF로 뽑으시면은 표를 여러분이 따로 안 그리셔도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표를 그대로 갖고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지금 PPT 보느라고 까맣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냐면 배경 지식을 한번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걸 이제 프롬프트를 줄 수가 있어요. 저는 프롬프트를 뭘로 만들었냐면, 너는 토이 가게, 그러니까 장난감 가게의 주인이야. 그리고 이 토이들, 장난감들 중에서 벨벳 토끼 인형을 들어서 아이들한테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걸 한번 지문을 만들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Hello little friends 하면서 좀 쭉 만들어 주기 시작하죠. 그쵸? 이렇게요. 네. 이거 만약에 리스닝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Talk to ChatGPT로 가셔가지고 상세 설정하시면 리스닝도 가능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스타트로 가셔서 여기 가서 상세 설정 들어가면 되게 요새 특이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뭐죠? 11 랩스라고 하는 요거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API 키 넣어갖고 이걸 활성화시킨 거예요.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여러 사람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테빌리티를 낮게 하면 얘가 뭐 딱딱하게 문서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극본을 읽는 것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인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모험담을 읽는 것처럼 읽는 목소리로 내가 요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걸 지금 마이크를 켜놔서 얘가 소리를 지금 알아듣고 있는데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스피커를 켜놓으면 얘가 이거 읽어주거든요. 제가 요거를 다시 넣고 읽어달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read라고 한 다음에 이 지문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but as a text-based AI developed by OpenAI, I'm unable to perform text-to-speech functions. However, many devices have built-in text-to-speech capabilities that may be used to audibly read the text you've quoted. If you need help with enabling such a feature, 다른 걸 하고 있죠. 다시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이 스토리를 읽어줘 하고 다시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를 다시 넣고 저 소리를 켤게요. 그러면 읽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켤게요. sure. I'd be happy to help with that. Hello, dear little adventurers. I've got something truly wonderful to show you today. Can anyone take a wild guess? It's as soft as a marshmallow, as cuddly as your favorite blanket, and it's eager to become your newest best friend. Look at this. This is our very special velveteen rabbit. Isn't it just the most charming?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챗GPT의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목소리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11랩스에서 스테빌리티를 줄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제가 낸 책은 3월 말에
원고가 끝나고 5월 15일 날 나왔잖아요, 책이요. 그런데 5월 12일에 요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11랩스 있잖아요. 요거는 5월 12일에 생겨서 수정 버전에는 요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수정한 부분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요거 11랩스를 요거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스피킹하고 리스닝을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상세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켠 거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여기 언어도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 꼭 영어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요거 뭐죠? 여기 스피치 레코그니션 랭귀지는 내가 하는 말을 뭘로 알아듣느냐의 문제고, 요거는 이제 챗GPT가 해주는 언어를 뭘로 할 것인가의 문제. 이거도 영어로 바꿔주시고, 여기 11랩스는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11랩스라고 하는 사이트로 가셔서 요거 11랩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로 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계정을 만드시고 계정 정보에 들어가시면 API 키가 나옵니다. 그 API 키를 복사해 갖고 오신 다음에 여기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인공지능의 목소리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설정을 한 다음에 요거 있죠? 스테이빌리티. 요거를 낮추시거나 높이시면서 얼마나 딱딱하게 있는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있는가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0.73으로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imilarity 이거는 사실 정확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similar이ty는 11랩스에서 어디서 쓰는 거냐면 voice cloning, 누군가의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만들 때 이제 얼마큼 정확하게 만드느냐의 기능이라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반드시 지정하셔야 하는 게 요거. 이게 디폴트 모드로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해제를 하시고 여기다가 매뉴얼 샌드 워드를 반드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매뉴얼 샌드 워드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건 send message now 세 단어거든요. 근데 그거를 send 이렇게 지정을 하신 분도 있는데 한국인들이 send라고 발음을 하면 모래 send로 많이 발음이 우리가 애 발음이 안 좋아서 애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요 처연을 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할 때에도 요 처연이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하면 훨씬 더 스피킹을 자세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실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림책 쪽으로 특화돼서 하는 거를 갖고 온 거고요.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내리실 때 있잖아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정보 검색을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거 넣었죠. Act as a language teacher. 사실 챗GPT는요. 프리-트레인드된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어떤 정보를 검색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제너럴한 것만 먼저 뽑아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퀄리티가 훨씬 더 높은 정보도 얘는 갖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난 정말 퀄리티가 높은 정보를 뽑아오고 싶어 이럴 때에는요. 꼭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전문가를 초빙을 하셔야 돼요. Act as a language teacher. 또는 얘가 굉장히 잘해주는 게 뭐냐면 계획 짜주기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해갖고요. 내가 만약에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 헬스 코치 있잖아요. Act as a health coach. 부른 다음에 make one month plan, 한 달 계획을 짜줘. 20대 여자, 40대 여자를 위한. 네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정말로 얘가 잘 짜줬으면 좋겠다. 그럼 자기 신체 컨디션을 다 넣어야 돼요. 40대 여성 키 얼마, 몸무게 얼마, 근골격량 얼마, 그다음 뭐죠? 뭐 체지방량 얼마까지 다 넣어가지고 짜줘 하면 정말 잘 짜줍니다. 네. 여행 계획도 잘 짜줘요. 그리고 이제 재정 계획 이런 것도 다 짜줍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짜줍니다. 근데 여행 계획 같은 건요. 더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5월 12일 이후로 챗GPT의 신세계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 책에 안 나옵니다. 4세부터 나와요. 요 수정본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챕터 하나를 제가 새로 썼는데 뭘 새로 썼냐면 여기 지금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에 대한 챕터를 제가 하나 새로 썼어요. 요 플러그인이 뭐냐면요. 이제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그인 스토어에 이걸 누르면 들어갑니다. 스토어가 딱 여기 아래 여기 플러그인 스토어로 딱 들어갔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430개의 플러그인이 있었는데 이거는 개인들이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파퓰러에 들어간 플러그인 있잖아요. 링크 리더 이거 아까
그 웹 브라우징 하는 것보다 여기 링크 리더를 거는 게 그 링크 리더 훨씬 더 잘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show me 다이어그램 있죠? 이거 마인드맵 그려줍니다. 그리고 ask your PDF 하면 논문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ask your PDF 있잖아요. 요거를 인스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링크 리더도 걸어놓고 논문 PDF 주소 URL을 이제 넣어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논문을 읽어와요. 그런 다음에 서머라이즈 해줘. 핵심 단어가 뭐야? 이 논문에서 뭘 하고 있어라고 질문을 하면 얘가 대답을 다 해줘요. 지금 가장 유명한 것만 이렇게 이거 챗 위드 PDF도 같은 기능이에요. 그쵸? 이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 all을 눌러보면 엄청나게 많은 PDF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IELTS 이제 대비하는 영어 연습 이것도 있고 스픽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요. 여러분 틱택토 이거 게임도 들어와 있고요. 저도 다 모릅니다. 다 써보지를 못했어요. 암호화폐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쵸? 엄청나게 많아요. 이 중에서 제가 정말 멋있다, 너무나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냐면 제가 여기 걸어놨는데 포토 리얼리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포토 리얼리스틱 써놨죠? 이거 뭐냐면요. 미드 전이용 프롬프트를 써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냥 써달라고 해도 얘가 써줘요, 사실은요. 그런데 얘가 써주는 프롬프트는 되게 밋밋하고 간단하거든요. 챗GPT가 그냥 써주는 건. 근데 포토 리얼리스틱으로 그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를 써달라고 하면요. 디자이너가 쓰는 영역으로 써줘요. 저 이거 사실 스토리북 챗GPT로 만드느라고 미드저니 프롬프트 되게 많이 알아내느라고 검색 되게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모든 파라미터를 알고 있는데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니콘 카메라 400 뭐 이런 걸 지정을 해야 되는데 니콘 카메라 400을 넣으면 무슨 효과가 나오는지 몰라서 못 씁니다. 그런데 얘가 써줘요. A는 몇 점, 뭐 A는 얼마, AR은 몇 점으로, 그리고 어스펙트 레이시오는 몇으로, 몇 대 몇으로, 그리고 벡터 값은 몇으로 얘가 다 지정을 해가지고 써줍니다. 그래서 미드저니 프롬프트 쓰는 법을 안 배우고요. 포토 리얼리스틱을 돌린 다음에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써줘 하면 얘가 쫙 써줍니다. 네. 다음에요. 네, 굉장하죠. 그쵸? 장난 아니에요. 물론 빙이나 뭐 코파일럿이 검색을 훨씬 더 챗GPT보다 잘한다. 동감입니다. 검색은 그게 더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퍼플렉시티 같은 것도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챗GPT의 진짜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플러그인들을 수백 개를 달아가지고요. 온갖 기능들이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도 달렸어요. 플러그인으로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이 만들어서 달더라고요. 여기에 트립 플래너도 있습니다. 여행 계획만 짜주는 플러그인이 따로 있어요. 확장성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토 GPT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GPT는요. 얘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포토 리얼리스틱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우리가 사용자가 뭐를 알고 있는 거냐면 뭐를 물어볼지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 프롬프트를 내가 최상의 결과를 뽑기 위해서는 뭐를 물어볼지 알아야만 최상의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오토 GPT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방법론을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방법론을 구해와서 배운 다음에 결과를 뽑아주는 게 오토 GPT예요. 근데 그 경지까지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파이썬을 깔아야 되고 VBA라고 하는 코드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걸 또 깔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좀 더 배워야 되는 경지라서 제가 문돌이잖아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경지도 아직 못 가가지고요. 네. 다음에요. 또 다음 거를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네. 뭘 하고 있었냐면 네, 이거요. 이번에는 이제 네, 이 랭귀지 티처 요걸 다시 넣고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을 만들어 달라 이러면 이제 뽑아줍니다. 아까 벨벳토끼를 위에다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같은 챗 안에서는 얘가 위에 걸 기억하고 있어서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을 만들어줘 하면요. 이렇게 쭉 만들어줍니다.
답을 아래다가 따로 달아줘 라고 이렇게 답을 지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답을 알려줘 하면 또 줍니다. 요것도요, 문제도 하나하나 지정할 수 있어요. 메인 아이디어 퀘스천 하나, 팩추얼 퀘스천 3개, 인퍼런스 퀘스천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또 5개 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신세계예요. 그런 다음에 저는 사실 리딩 컴프레hension으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리딩 컴프레hension 퀘스천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특히 영어 문제집에 나온 것들은 여기 제가 보여드린 5개 요 수준이나 여기서 어휘나 문법 문제를 넣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리딩 교과서들을 보면 다른 문제들을 넣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뭐냐면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까 그 베베토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칼럼에는 베베토끼가 방문했던 장소들을 넣어주고 두 번째 칼럼에는 뭐예요? 이 베베토끼가 거기서 그 장소에서 만났던 캐릭터들, 등장인물들을 써주고 그리고 세 번째 칼럼에는 뭐예요? 여기서 나왔던 중요한 라인들을 써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칼럼은 학생들한테 줄 때에는 블랭크로 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네가 찾아 넣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새로운 종류의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이 나오는 거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앞에서 우리가 10개의 키워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sentence completion question을 이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앞에서 뽑았던 1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fill in the blank 스타일의 문제들도 어휘 이제 체크하는 문제들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반드시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제 라이팅으로 확장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라이팅으로 확장을 할 때 뭐가 좋냐면 아이들이 벨벳 토끼를 읽었으면 벨벳 토끼에 나와 있는 어휘들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라이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런 게 좋아요. 한 150단어 정도로 벨벳 토끼의 시각으로 글을 한 편 써달라고 했어요. 이 벨벳 토끼가 진짜 토끼가 된 다음에 벨벳 토끼의 시각으로 150단어의 글을 써줘라고 했는데 여기 GRL, Guided Reading Level C로 써줘라고 해서 리딩 난이도를 조정을 했죠. 이 지문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CFR, Common European Framework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Guided Reading이나 렉사일이나 이런 거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Guided Reading 레벨을 쓰는 이유가 Guided Reading 레벨을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 중에 자기 리딩 지수 모르는 사람이 좀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가이드드 리딩 레벨을 쓰는 거고요. 그냥 모두가 자기 리딩 레벨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써줍니다. 요거를 미리 뽑아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에세이 주제는, 라이팅 주제는 이렇게 써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잘 못 쓴 아이들한테는요. 이렇게 첫 문장 있잖아요. 요거를 주고 난 다음에 이어서 써라고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라고 한 거고요. 이런 라이팅으로 이제 한번 확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로 잠깐 돌아오실게요. 이제 시간이 다 이미 넘었는데 마지막에 저것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사실 요거 보시면요. 우리 교과서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 이거 YBM에서 이제 5과의 리딩박스 지문을 갖고 오면 여기서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3일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지문이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챗GPT로 이제 뭘 하냐면 처음에는 뭐예요? 전문가를 데리고 왔죠. 스토리텔러를 데리고 와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지문을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3인칭 이제 객관식 이걸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다른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표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어떤 표를 그려달라고 했냐면 타임라인을 첫 칼럼에다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 있는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이제 쭉 썼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learner's thought라고 한 거 뭐냐면 학습자, 우리 학생들이 10년 후에 나는 뭐를 할 거야를 쓰라는 거예요. 이거 라이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리딩을 한 다음에 라이팅으로 확장을 시킬 건데 그냥 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이디드 라이팅을 해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간 단계를 만들어줘야 하는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왼쪽 여기 표를 그려놓고 이거 우리 리딩에서 읽은 거, 이것도 리딩에서 읽은 거 정리한 거, 그 다음에 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후에 뭐 할지를 쓰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하나씩 쓰잖아요. 그럼 요거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그 뭐예요? 패러그래프로 옮겨볼까라고 하면 이렇게 일단 이건 모델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라이팅을 하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이제 케빈이라는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3일 후에 뭐 할지를 그렸다. 그러면 이번에 케빈한테 이걸 들고 나와서 학급 앞에서 발표를 해봐 라고 하면 스피킹으로까지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챗GPT가 가장 잘해주는 거. 비즈니스 영어로도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스크립트를 써줘. 그런데 뭐예요? 클래스메이트들한테 발표를 할 거고 디렉션은 한국말로 써줘. 이렇게 하면 얘가 이런 걸 써줍니다. 가장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거 이제 발표할 문장을 써주고 나서요. 디렉션 있잖아요. 제스처를 지시를 해줘요. 헬멧을 쓰고 우주선에 올라타는 척을 하면서 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인이 만약에 비디오 이제 뭐죠? 성인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요. 프레젠테이션 할 것도 다 써줬지만 밑에다가 요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읽을 때는 구어체로 읽어야 되잖아요. 구어체로 어떻게 읽을지 다시 써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3개마다 영어 농담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것도 써줘. 그리고 내가 제스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것까지 써줘 하면 다 써줍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면에서요. 여기까지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고 책을 읽고 독후 활동으로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챗GPT로. 근데 챗GPT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챗GPT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미드저니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책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요거요. 제가 뒤에를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가상 배경 흐리개를 빼면 여러분 요거 제가 그 미드저니 써가지고 그림 뽑아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이거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아들을 그 뭐죠? 주인공으로 해서 10살짜리 에이든이 피아노 세계에 놀러 가서 하는 그런 세계를 그렸고요. 그림 다 뽑고 그렇죠? 글자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편집해서 홍대 앞에 가서 제가 이게 중철 제본으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도 비디오 제너레이터 AI가 있어요. 그거 쓰면 10분이면 한 편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챗GPT 책에 사실 비디오 만드는 법도 쓰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강연도 따로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챗GPT가 제가 오늘 수업을 챗GPT를 할 걸 그랬죠?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챗GPT의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Talk to 챗GPT 이거 말하는 거, 스피킹하는 거 잘 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영어 회화책이 필요 없거든요. 영어 회화 지문들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갈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디즈니랜드에 갈 건데 디즈니랜드에서 내가 들어볼 만한 리스닝 지문을 뽑아줘봐. 다 뽑아줍니다. 그럼 리스닝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랑 할 대화를 한번 연습해보고 싶어. 그럼 얘가 스피킹 연습을 이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도 설정은 어른이 해줘야 합니다. 프롬프트 넣어서 설정은 어른이 해주고 한번 스피킹 연습해볼까? 라고 하면은 이 뭐죠? 챗GPT랑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세계에 우리가 사실은 들어간 것 같고요. 챗GPT는 제가 책 한 권이라 사실은 강연 전체로 하면은 제가 15개 강의로 찍은 강연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배기로만 보여드린 건데 저는 이제 우리는 영어 교수법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문제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독후 활동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넣고 어떻게 확장시키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이디드 리딩 단계나 이게 그쵸? 스피킹까지 확장해 나는 그 단계들을 저는 사실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교수법을 이미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수업을 구현을 할 때 챗GPT를 어떤 단계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파트 3개를 하느라고 조금씩 다 맛배기로밖에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다른 강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조이 선생님 오늘 너무 열정적인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간단하게 질문 살짝 받아도 될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학우님들 뭐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있나요?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교수님 정말 네.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네. 책을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말씀 드리고요. 비디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현재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픽토리 AI 같은 거 쓰시면요. 그냥 내가 글만 넣으면 비디오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비디오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제가 한번 만화인가요? 만화? 아니요. 동영상. 그러니까 이 만화 동영상.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게 이게 네.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동영상이 생성이 되나요? 네.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너무 좋죠. 이걸 한번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웹사이트 가야 되고요. 네. 아니 어디죠? 이게 구글로 가야 돼서 네. 여기를 가서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되냐면 픽토리 AI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3편의 비디오까지는 무료로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유료로 가입을 해놨습니다.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해놨는데 그냥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구글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네. 들어가시면 여기 스크립트 비디오 있죠. 이게 글을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사를 URL을 넣으면 비디오로 만들어주고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이제 편집. 이거는 사진을 넣어서 비디오로 편집이 있어요. 그 프로시드를 이 텍스트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면 이야기를 하나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잠시만요. 여기서 갖고 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안 먹히네요. 이거 열어놔서 그런가?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고 갖고 와야 합니다. 스토리를 하나 넣어야 돼요. 안 된다. 뭔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왜 이럴까요? 이게 안 된 적이 없었는데. 제 컴퓨터가 뭐가 지금 이상해요. 여기다가 지금 뭐를 넣긴 넣어야 되는데 뭘 넣을까요? 아까 벨벳 토끼를 가지고 올까요? 그러면 여기서 네. 여기서 벨벳 토끼를 그냥 이만큼을 갖고 와서 넣을게요. 원래 제가 쓴 이야기가 있긴 한데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넣고 이거를 이제 프로시드를 누르면은 템플릿을 이제 내 이야기의 분위기와 맞는 게 이런 거야를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거를 골랐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뭐 16대 9. 이게 낫겠네요. 이걸로 고르면 얘가 뭘 해주냐면 이렇게 편집 보드를 만들어줘요. 여기서요. 교수님 지금 화면이 안 보이고 있어요. 네네. 제가 공유를 안 했네요. 잠시만요. 왜 그런지 알겠다. 제가 왜 못 긁어 왔는지를 알겠네요. 이제 긁어 오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이게 아까 뭐 저장하는 게 열려 있어가지고 안 먹혔나 봐요. 제가 다시 저장을 할게요. 여기죠? 네. 자,
이제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 얘기를 아까랑 다른 걸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제가 다시 갈게요. 여러분 여기 못 보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고 지금 제가 이게 챗GPT가 만들어준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릴리 공주가 나오고 용이 있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넣어가지고 프로시드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템플릿을 골라야 돼요. 자기 걸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동영상 넣는 거라 내 이야기랑 좀 분위기가 비슷한 거 이거 이제 용 나오고 공주 나오니까 이걸로 하고 9대16은 이제 그 인스타그램 릴스용 16대9가 일반 비디오 이걸 고르면요. 네,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편집보드가 열리는 거예요.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열렸죠? 이게 지금 씬별로 제가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이것도 위치 바꿀 수도 있어요. 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메뉴를 보세요. 비주얼스 하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내 사진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넣었던 사진들이고요. 엘리먼트로 가면 스티커나 이제 이런 뭐 GIF 파일을 넣을 수가 있고요. 오디오가 가장 중요합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이 15,000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갖고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분위기에 맞는 거 들어보시고 뭐 이노센스 이런 거를 넣겠다. 이거를 어플라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스 오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텍스트를 읽어주는 AI 성우들의 목소리를 하나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이 목소리가 얘가 이렇거든요. 여자아이라. Welcome to Pictory. It has been shown that video 너무 좋죠. 남자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꼭 하셔야 되는 게 볼륨으로 가셔서 백그라운드는 줄이시고 보통 이거 100으로 돼 있거든요. 꼭 줄이셔야 돼요. 백그라운드는요. 그리고 이제 성우의 목소리 볼륨 이거 정하시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보이스 오버로 가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속도가 있는데 속도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스피드. 요거를 우리 아이는 좀 못 들으니까 좀 천천히 해야겠어. 그러면 요걸 줄이시면 돼요. 속도도 줄이시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 텍스트로 넘어가시면 여기 텍스트 고쳐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바꾸고 또 줄이고 할 수 있고요. 스타일스하고 브랜딩은 이제 상업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라 안 하셔도 되고 포맷은 우리가 이미 정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또 뭐를 넣고 빼고도 여기서 가능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시고 나서 프리뷰를 보시면 다운로드를 하려면 한 5분에서 10분 걸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만들어 줍니다. 네, 기존의 영상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영상 자료에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걸로 Once upon 해주는 a time, in a kingdom far away, there was a beautiful princess named Lily who lived in a grand castle. One dark and stormy night, a scary monster appeared outside the castle gates. The monster was chasing after a fairy who had accidentally dropped her magic wand.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죠?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네네. 그 픽토리 AI가 제일 쉽더라고요. 제가 브루도 해보고 캔바에도 비디오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사실은요. 다 써봤는데 문돌이가 쓰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 챗GPT 책 서평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문과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저 사람이 쓸만한 거면 나도 쓰겠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스토리북 만들기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 이거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용으로 비디오를 하나씩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를 했었냐면 Natural Disasters에 대한 리딩 지문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Earthquake도 나오고 뭐 Hurricane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거 읽은 다음에 Earthquake 하나만 가지고 와서 비디오를 만든 다음에 Earthquake을 다 대명사로 바꿨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비디오 보여주면서 여기서 가리키는 데이가 뭐냐, 이시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reading comprehension 용어로 다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작 시간 10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매 수업 때마다 비디오를 하나씩 만들어 갖고 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픽토리 AI 정말 죽고 되게 쉽습니다.
목소리까지 다 넣어주니까 정말 쉽고 여러분 목소리를 음성 파일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거기 업로드하는 곳에다가 내 목소리를 내가 넣어갖고 업로드하기 이렇게 가능하고요. 집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 삶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그 사진과 아이 목소리 넣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비디오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롯데월드 사진과 아이의 목소리 이거를 우리 아이가 롯데월드 갔다 온 이야기 영어로 만들어서 비디오로 만들기, 책으로 만들기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 책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20페이지로 만든 건데 이거 책 만드는 템플릿 같은 거 좀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 부 이렇게 칼라 인쇄 하는데 6,500원이에요. 괜찮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하고 비디오 제너레이터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터 AI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보다 풍성한 수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리얼티칭에서 realteaching.co.kr인가 거기에서 챗GPT 강연 15강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거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리얼티칭이라고 NHN 에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5강 교강사용 챗GPT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쓰시기엔 보시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용들은 따로 찍으려고 하거든요. 엄마용 챗GPT는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따로 찍으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사전 문해성 기능, 그 다음에 청크로 끊어 있는 거, 이거 그리고 파닉스 레미디얼 액션까지 4개 말씀드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4개 말씀드렸는데 4개 다 맛배기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더 궁금하신 지점들은 제가 다음 강의가 뇌과학 영어를 어디서 하죠? 해요. 강남에서. 그거 제가 그 인스타에 올릴게요. 그리로 와주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 줌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그리로 와주시고 다른 데서 강의하면 알려드릴게요. 네, 조이스박 2020입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는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시간도 너무 엑스트라로 더 질문까지 보여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그 선생님들 저희가 지금 바로 일정이 있어서 질문은 네. 여기서 받을게요. 네, 저희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